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이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이버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이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 즉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만든 이 지적인 창작물, 이 지적인 창작물에 재산적인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지적 창작물에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권리, 이게 지적 재산권이다. 쉽게 표현하면 지적 더하기 재산권이라는 뜻이에요. 지적 플러스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인데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 3조 1호에서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어떤 고정된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에는 한계가 없죠, 그죠?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 표현, 영업이나 물건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계가 없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과거의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것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과학의 발달로 새로이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저작권은 말 그대로 카피할 권리, 즉 독재권을 의미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또 전송권 등이 이에 포함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용 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이 대여권, 빌려주는 것,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계속 지적재산권도
쉼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인데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이 있고 신지식재산권이 새로 떠올랐죠. 산업재산권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산업에 필요한 재산권이다. 산업에 필요한 재산권이다 보니까 특허권이 있겠고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등등 이 산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 산업재산권이라고요. 이 저작권은 우리 저작물에 관한 권리 있죠. 저작물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격권도 있어요. 인격권. 또 재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관련 재산권이 최근에 떠올랐죠.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 한번 볼까요? 산업재산권은 특허를 낸다. 실용신안을 낸다. 자, 실용신안이란 쉽게 표현은 뭐냐면 제가 이런 볼펜을 하나 발명했어요. 볼펜을 특허를 냈어요. 발명해서. 근데 책상 위에 놨더니 굴러다녀서 굴러다니지 않게 육각형을 만듭니다. 이 기존 제품에 육각형을 만들어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실용신안권이에요. 우리 현재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안건. 그래서 굴러다니지 않게 만든 게 실용신안권입니다. 디자인이 어떠냐? 상표가 어떠냐? 상표. 이 상표는 국내에서만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나라에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둘 다 기술적 또 창작인 발명품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새로운 창작품인 발명품 생기면 여기에 특허를 내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용신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기업체에서는 뭔가 발명을 하잖아요. 특허하고 실용신안 둘 다 신청한답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나오는데 한 5년 걸린대요. 하지만 실용신안은 3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러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둘 다 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체물인 제품 자체로만 등록이 가능한 반면에 특허는 발명품이나 이를 생산하는 공정 방법 등의 다양한 이런 대상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한 제품은 특허에 비해서 그 진보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는 핵심 기술이나 원천이라 하며 실용신안은 방금 말한 대로 개량된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인제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가면 모든 물건에는 일단 발명을 하면 특허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개량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용 신안도 바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법은 심미감, 즉 눈으로 보았을 때 '디자인이 이쁘다. 디자인이 특이하네.' 이런 게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내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차를 사기도 하고 어 사지 않기도 하고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신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이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물건의 외관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신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디자인이다. 디자인법으로 관리한다. 또한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이 가능한 용어나 문자, 도형, 이 결합에 의한 것이 대상인데 이러한 기호나 문자, 도형, 결합. 기호나 문자, 도형,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 상표를 대부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넣는다든지 문자를 넣는다든지 현대 같은 경우에 H, 삼성은 도형이잖아요. 그죠? 어 엠블럼, 또 결합체 이렇게 상표를 상품의 식별 가능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상표법에서 이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자, 특허권. 이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 그 발명의 독점적 이 독점이잖아요. 그죠? 발명했으니까.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이 특허권은 여러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것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아서 뺏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특허권은 새로운 제조 방법이 발명에 인정되는 제법 특혜, 제조 방법이 발명에 인정되는 제법 특혜, 새로운 용도 개발이 주어지는 용도 특허, 새로운 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 특허, 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발명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이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자,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된 날, 특허 설정이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 출원된 날 후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 발명자가 정부로 부여받은 독점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부에서는 이 독점적 권리로서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특허권은 방금 20년이었죠. 하지만 실용실환권은 반입니다.
실용신안에 설정 등록이 된 날로부터 출원 이후 10년 동안 산업재산권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이 목적이 수행하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용실현권은 새롭게 발명된 또 새로운 기술적 고안, 발명품에다가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낸 거라고 그러죠.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 그 고안자가 일정한 기간 배타적,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따라서 실용신화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에서 특허와는 같으나 그 발명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용실안을 작은 발명이라 하여 주로 상품의 형태, 구조 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것으로 고안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새로운 작은 발명, 발명품의 또 작은 발명이다. 표현이 재밌죠, 그죠? 실용실안. 여러분이 실용실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육각형으로 만든 연필, 그 다음에 발명품의 반 정도 10년 동안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의 색채,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고안을 등록받은 자가 그 디자인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이지만 발명이나 실용신앙권 같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 아니고 이러한 외관상 미감을 느끼게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작용. 그러니까 외관상 선미감, 미감을 높여서 외견상 미감을 높여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작용. 쉽게 표현하면 선미감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디자인권이란다. 디자인권. 다음은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일정한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이나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일정한 상징을 특정한 이 상품에 사용할 것을 등록함으로써 그 상징의 배타적 사용권을 지도합니다.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문자, 도형, 기호, 색채들을 사용한 게 상표권이다. 어떤 구별 품목이다. 자신의 물건에 대한 다른 물건과의 구별 품목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상표권. 어, 저작권 한번 볼까요? 저작권은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로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상인데요. 이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고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인접, 인접해서 사용한다, 인접할 수 있는 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총 4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권이며 이 공표, 어, 내 이름으로 뭐 알린다, 공표한다, 공표. 내 이름으로 알리니까 성명이 표시가 되겠죠. 그죠? 내 이름으로 알리면 나라는 이름의 성명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저작물에 대해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저작재산권은 복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그 저작권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제작자 혹은 방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 극체인 정신적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제이며 창작자의 인격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도 또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작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